네, 저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0번 문제 다시 한번 좀 보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 10번 문제가 뭐였었냐면 부서별 급여 평균이 최대인 부서에 마우스가 부서별로 급여 평균이 최대인 부서의 부서 번호와 급여 평균을 찾자.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어떤 거를 원했던 거냐면 이걸 원했던 거예요. 90번 부서가 19,333.3이라고 하는 평균을 받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찾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있었죠. 네. 그래서 부서 번호와 부서 번호와 함께 그 평균 급여까지도 같이 찾는 이거를 하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을 말씀드렸냐면 select from group by having에서 그 그룹 바이로 묶여진 직원들의 평균값에서, 그죠? 그 일치하는 거를 찾아서 얘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드렸었고요. 제가 밑에 쉬는 시간에 제가 작성해드린 코드인데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오라클에 with as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with as라고 하는 구문이 있고요. 이거 아까 우리가 from에서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서브 쿼리의 결과가 어떤 테이블을 주는 거잖아요. 테이블을 주는 거고 그 테이블에 별명을 주고서 그 검색된 결과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값을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예 with라고 하는 걸로 그 별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라고 별명을 주겠다.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이제 select from where 뭐 group by having 여기에서 전부 다 t라고 하는 별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t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 자, 이 안쪽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안쪽만 실행을 하면 as 안쪽입니다. as 안쪽만 실행을 하면 이 결과가 뭐냐면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지어서 부서 번호와 그 부서의 급여의 평균을 average salary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한 게 이 서브 쿼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서브 쿼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은 테이블이죠. 정확하게는 오라클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view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view라고 얘기를 해요. view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view도 일종의 테이블인 거죠. 그렇죠?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에버리지 셀러리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t라고 별명을 줘버린 거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t라고 부르겠다. 이때 오라클에서 with as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with as. 그러면 여기 있는 별명 t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 from에서도 쓸 수가 있고 select 할 때 그 테이블에서 검색하겠다. 그 다음에 where절에서도 그 테이블에서 셀러리가 무엇과 같다.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아래쪽 내용을 보면 with는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세미콜론이 있는 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아래쪽 문장을 보면은요.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그 테이블에 있는 에버리지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출력하는 문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으면 그 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을 출력을 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웨어 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드래그해서 실행해 볼까요?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아까랑 똑같아요. 부서 번호 나오는 거 똑같고요. 대신에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 밑에서는 라운드 반올림 함수를 썼기 때문에 반올림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샐러리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샐러리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샐러리 컬럼에 에버리지 샐러리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이 값하고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 서브 쿼리가 한 번 더 들어갔죠. 서브 쿼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서브 쿼리만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의 서브 쿼리가 from 절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절에서도 여기 from에도 똑같은 서브 쿼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만큼의 서브 쿼리가 from 절에도 들어가는 거고 where에서 우리가 검색할 때에도 from에 똑같은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 쿼리가 중복해서 들어가니까 그걸 아예 먼저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 쿼리의 결과를 어떤 테이블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브 쿼리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요.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뭐 from 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서브 쿼리의 from 절에서 뭐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 with as 구문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 결과를 실행해 보시면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네. 그룹 바이를 여기서 한 번만 썼어요. 위쪽 1번에서는 여기서도 그룹 바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빙절에서 그 서브 쿼리를 만들 때 여기도 그룹 바이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를 취해서 썼는데 뭐 어떤 방식을 쓰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서브 쿼리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번 문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네, 13번 하겠습니다. 4번 이름. 여기서 이름은 last name만 할게요. 직책. 직책은 잡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급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EMP 테이블, employees 테이블을 기본으로 할 거고요. employees 테이블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4번과 이름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직책은 여기에 job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job id를 가지고서 jobs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은 job id가 있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면 job title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job title을 찾을 수가 있고요. 샐러리는 여기 샐러리는 employees에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만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select from 기본이 되는 거는 employees를 기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기본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조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jobs를 조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을 할 때 이 employees에 있는 job id와 그다음에 jobs에 있는 job id가 같으면 되겠죠. 이게 조인 조건이고요. 그럼 이제 select만 하면 돼요.
전체를 셀렉트를 해볼까? 전체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 아이디가 있고 여기도 잡 아이디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잡스에 있는 내용들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테이블을 붙일 수 있는 컬럼이 있어요. 공통되는 컬럼이 있어요. 그 공통되는 컬럼을 가지고서 두 번째 테이블을 붙여주는 거. AC 어카운트면 AC 어카운트, AC MGR이면 AC MGR, AD ASST면 AD ASST 이런 식으로 서로 일치하는 것끼리 이어서 붙여준 거죠. 이어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왼쪽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잡스에서 붙여준, 잡스에서 조인을 해준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 컬럼을 출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에 있는 employee ID 여기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를. 그 다음에 이름, 이에 있는 last name, last name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책 이름은 잡스에 있어요. 여기에 job title이라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에 있는 salary를 검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인된 테이블에서 특정 몇 개의 컬럼들만 뽑아 온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206번 뭐 가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퍼블릭 어카운트 급여는 8,300을 받는 거고요. 전체 결과가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107명이 나와야 돼요. 잡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은 없기 때문에 107명 직원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오라클 방식으로 하실 때는 from에다가 테이블 이름 2개를 붙여서 써주시면 되고요. on에 있는 부분은 wher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직책별로 이 직책별로 급여의 평균과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부서가 있어요. 어카운트 부서가 있으면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잡이 있으면 어카운턴트라고 하는 이 잡에 여러 명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이 급여의 평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조인된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를 하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잡 타이틀로 그룹 바이를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select from 조인을 먼저 할게요. employees와 조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잡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job id, j.job id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job title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job title로 묶어주면 우리는 무엇을 출력할 수 있냐면 job title도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job title만 나옵니다. account manager, sales representative, purchasing clerk, programmer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각각의 job title 안에서 average salary죠. 2.salary 급여 평균이 옆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급여 평균이. 최대값은 최소값부터 최소값은 min 2.salary 최대값은 max 2.salary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카운팅 매니저는 아마도 평균과 최소값과 최대값이 같으면 이거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고 프로그래머는 평균은 5,700이고 5,760이고요. 최소값은 4,200, 최대값은 9,000. 퍼블릭
relation representative는 평균, 최소, 최대가 똑같죠. 이것도 아마도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몇 명이 있더라도 다 똑같은 거를 받는다거나. purchasing clerk은 평균은 2780, 최소값 2500, 최대값 3100 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직원은 모두 19개의 잡 타이틀이 있습니다. 직원 테이블에. 이런 내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5번은 여기에다가 뭐만 하나 더 하면 되는 건가요? 국가 이름 하나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가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꽤 복잡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파트먼트 아이디 인플로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디파트먼트를 찾아가야 되고 여기서 로케이션 찾아가야 되고 로케이션에서 다시 컨트리까지 찾아가야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인을 할 테이블이 좀 많아요. 여기서는 검색할 내용은 몇 개 안 되지만 조인을 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 셀렉트. 조인을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ployees. 직책 이름은 하나만 조인을 해도 찾을 수 있죠. 직책은 하나만 해도 찾을 수 있으니까 jobs 바로 갈게요. 그리고서 조인 할게요. job id와 그 다음에 j.job id가 같으면 되겠다. 일단은 전체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 여기까지가 employees 테이블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4번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입사 날짜, job ID, salary, 커미션, 매니저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 여기까지가 직원 테이블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job 아이디와 job 타이틀과 미니멈, 맥시멈에 대한 내용이 jobs라고 하는 테이블의 내용이에요. 그 두 개가 붙었죠. 두 개가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조인을 하는 거죠. 일단은 employees 여기에 있는 내용과 붙일 수 있는 거는 country를 바로 붙일 수는 없어요. location도 바로 붙일 수는 없어요. location id도 여기 컬럼 이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합쳐진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location id나 country id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꺼번에 붙일 수는 없고 일단은 디파트먼트까지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붙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디파트먼트 id와 디파트먼트 id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를 잘못했나요? 디파트먼트 ID 여기 오타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은요. employee ID부터 디파트먼트 ID까지 여기까지는 뭐다? 직원 테이블. 그 직원 테이블에 뭐가 덧붙여졌냐면 job ID부터 min, max salary까지 이게 jobs. 그 jobs에다가 뭐가 또 붙었죠? 뭐가 더 붙었냐면 디파트먼트 ID, 부서 이름, 매니저 ID, 로케이션 ID가 더 붙었어요. 디파트먼트가 더 추가가 됐죠. 그죠? 컬럼이 쭉 조인을 할 때마다 컬럼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왜? 공통되는 컬럼이 있으니까. 이 공통되는 컬럼들이 있으니까 공통되는 컬럼 가지고서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인이라는 얘기예요. 조인. 행의 개수는 106개. 이건 아마도 여기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여기에서.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없는 직원이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107명에서 106명으로 여기서 한 명이 줄었을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디파트먼트까지 붙었기 때문에 무슨 컬럼이 생겼냐면 로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조인이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조인을 하는 거죠. 여기다 조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locations,를 조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은 D에 있는 location id와 L에 있는 location id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옆으로 컬럼이 더 늘었어요. 뭐가 늘었냐면 요만큼이 더 붙었죠. 아까 디파트먼트 부분에서 디파트먼트 부분은 여기까지죠.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매니저 4번, 로케이션 아이디까지가 있었고 이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서 일치하는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옆에다 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조인. 로케이션스까지가 조인이 됐어요. 그렇죠? 자, 로케이션스에는 이제 어떤 컬럼이 더 추가가 됐냐면 컨트리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컬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조인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조인해 줄 수가 있냐면 countries를 조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조건은 제일 마지막에 country id 이 녀석과 countries 테이블에 있는 country id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주게 되면 컬럼이 더 늘었죠. 뭐가 늘었냐면 여기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로케이션에 있었던 컨트리 아이디와 일치하는 컨트리 아이디들을 가지고서 이름, 위전 이런 것들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국가 이름은 C.country name. 직책 이름, 직책은 잡스가 가지고 있죠. 자, 타이틀. 급여 평균이네요. 평균을 하기 전에 만약에 급여를 하겠다. 2점 샐러리. 이렇게 하면 아까 이렇게 쭉 많았던 그 컬럼들이 우리가 필요한 컬럼들만 쫙 뽑아내게 된 거죠. 얘가 셀렉트랍니다. 셀렉트. 테이블에서 우리가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하는 거.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미국의 프로그래머는 급여가 얼마인지, 미국의 쇼핑 클럭은 급여 평균이 얼마인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rom 다음에 무엇을 넣어주면 될까요? 그룹 바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룹이 국가 이름으로도 그룹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job 타이틀로도 그룹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샐러리를 찾는 게 아니라 average 샐러리를 찾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국의 쇼핑 클럽, 미국의 어카운턴트, 미국의 프레지던트, 미국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미국의 퍼처싱 매니저, 캐나다의 마케팅 매니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오더 바이 하나만 할까요? 오더 바이 순서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캐나다가 먼저 나오고요. 캐나다 안에서는 여기 마켓 타이틀이 또 정리가 되고요. 캐나다 다음엔 저머니 다음에는 유나이티드 킹덤. 같은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서는 휴먼 리소스,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 유나이티드 미국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여기서는 ABCD 순서 이렇게 또 나눠지죠.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이름, 직책 이름, 국가별, 직책별, 급여 합계. 이건 뭐예요? 에버리지 대신에 뭐를 써라? 에버리지 대신에
썸을 쓰자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코드랑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코드랑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에버리지 대신에 썸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13,000, 6,000, 10,000, 6,500, 61,000, 243,30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이 상태에서 미국 그 다음에 급여 합계 5만. 자, 이건 뭐예요? 이 상태에서 나라는 미국만 찾자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웨어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룹 바이로 들어가야 될까요? 웨어예요, 웨어. 이해되십니까? 아, 물론 사실은 이거는 저기 웨어에 들어가도 되고 해빙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미국만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만들 거냐, 아 저기 국가별 직책별 그룹을 지을 거냐, 아니면 일단 그룹을 다 만들어 놓고 이 그룹에서 미국만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만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짓겠다라고 하면 미국을 찾는 거는 웨어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룹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미국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해빙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웨어나 해빙이나 어디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넣어도 상관없고요. C.country name equal 뭐 이렇게 여기서는 대소문자 구별해서 다 써주셔야 돼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d 급여 합계가 5만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웨어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 있는 미국에서는 웨어에다 써도 됐지만 얘는 웨어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그룹이 다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5만 이상인지 아닌지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해빙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얘는 웨어에 있어도 되고 해빙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뒤쪽에 있는 거는 해빙에만 있어요. 해빙에만. 그래서 여기서는 sum, 이점, salary 크거나 같다, 5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밖에 없군요. 그죠? 네. 쇼핑 클러크하고 스탁 클러크라고 하는 직군만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조인 개념, 그룹 바이 개념, 그 다음에 해빙 개념 아시겠어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10번 파일 있죠? 우리 어제 DQL, DDL, DML, TCL 하면서 설명드렸던 파일.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제 했었던 거 잠깐 복습 좀 하면은요.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 그리고 괄호해 주시고 괄호 안쪽에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콤마,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콤마,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접속 일단 스컷으로 할게요. 우리 스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 스컷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를
10번 파일입니다. 10번 파일. 네. 자, 이 스튜던트를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어제 우리가 이미 스콧이라고 하는 계정에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우리 어제 이미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아마 데이터들 몇 개는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쵸? 네. 이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또 한 번 실행하겠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해요. 네.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새로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create 테이블은 오류가 발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류 내용 보시면 이미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이름은 뭐예요? 여기서의 이름은 이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describe는 되겠죠? describe는 될 거예요. 그렇죠?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과 널 가능 여부 그리고 테이블의 각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되겠죠. 그리고 select도 될 거예요. 그렇죠? select도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몇 가지 인설트를 어떻게 좀 했었어요. 그죠? 인설트를 하시는 방법은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 테이블에 인설트할 컬럼 이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디에 란 뜻이에요. 무슨 테이블에 무슨 컬럼에 인설트를 할 거냐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넣어줄 값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값들은 values. 그리고 이 컬럼 이름 개수와 순서에 맞춰서 값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설트를 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컬럼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쪽처럼 insert into에서 테이블 이름만 있고 컬럼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그 순서와 똑같이 값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디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정수 타입,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문자열 타입, 날짜가 나와야 되니까 날짜 타입의 날짜 형식의 문자열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모든 컬럼이기는 하지만 insert into라고 하면서 컬럼 이름들을 뒤죽박죽 섞어버렸으면 전달해주는 값들도 이름, 문자열, birthday, 날짜, 아이디, 정수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테이블을 여러분들 우리 스튜던츠와 똑같은 모양의 테이블 스튜던츠2를 생성해 보세요. 크리에이트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컬럼 이름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들도 똑같아야 되고요. 하시면 돼요.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인설트 구문의 또 다른 인설트 하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같이 할까요? 같이 할게요. create table이라고 하시면 되죠. create table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테이블 이름을 student2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student2 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컬럼 이름들은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완전히 똑같이 하기로 했죠. 그럼 SID는 넘버 타입이었나요? 넘버 타입이었죠. 그 다음에 SName이 있었죠. SName은 차2 타입이었죠. 10글자까지만 가능하게 했었죠. 10글자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irthday. birthday는 날짜 타입으로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혹시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죠? 네. 테이블 이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엔터.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성공했죠?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 여기 스쿼드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스쿼드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똑같은 모양으로 SID, SName, birthday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student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이거 하기 전에 describe 해볼게요. describe student2 모양이 똑같죠. SID 숫자, SName 문자열, birthday date 똑같죠. 네, 똑같은 거 확인했고요. select 한번 해볼게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students 2번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아직 우리 새로 만든 테이블에는 우리가 인서트를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해요. 그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의 모든 들을 스튜던트2의 투 테이블에 삽입하려고 해요. 똑같이 삽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는 하나씩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인서트를 3번 썼어야 됐었죠. 이때 사용하는 구문이 뭐냐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insert into student 몇 번? 2번. 그 다음에 컬럼 순서는 into 죄송합니다. into 순서는 ID, name, birthday 순서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값들은 행이 하나가 아니라 행이 3개. 여기서 select를 하십니다. select from students. 자, 이거를 무슨 구문이라고 얘기하냐면 insert select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내용을 그대로 인설트하겠다. values를 쓰는 게 아니고요. insert into value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insert select 해볼까요? 자, 결과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3개의 행이 삽입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했었던 select into values는 무조건 여기가 몇 개였었어요? 1개씩이었어요. 그죠? select into values는 row가 하나씩만 인설트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행이 한꺼번에 삽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SQL 디벨로퍼가 클라이언트죠.
SQL 디벨로퍼가 클라이언트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오라클 11G예요. 그죠? 그죠? 여기에서 셀렉트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셀렉트가 아니라 인설트 해주세요 하고 명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명령을 보내면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한 개가 인서트 됐다. 뭐 두 개가 인서트 됐다. 세 개가 인서트 됐다. 개수를 리턴을 해줘요. 개수를.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셀렉트는 셀렉트 해주세요 하고 명령어를 보내면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테이블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검색한 내용을 테이블로 리턴을 해주고요. 인설트 해주세요 하고 명령을 보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몇 개가 인설트가 됐다. 한 개가 인설트가 됐다. 세 개가 인설트가 됐다. 이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숫자. 네. 그래서 insert, select 구문도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복사할 때. 하나의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데이터들을 복사할 때 일일이 insert into values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복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where 구문 써도 돼요. where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 있는 사람들만 옮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아까 테이블을 보면 생일이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생일이 없는 학생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옮길 때 생일이 없는 사람은 옮기지 않고 생일이 있는 사람만 옮기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때는 요 셀렉트 구문에서 where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인설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선택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insert, select 구문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insert는 딱 이렇게 두 가지 패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insert into values라고 하는 패턴하고요. 그 다음에 insert, select라고 하는 패턴. 요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두 개만. 그러니까 우리가 select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select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문법이.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